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어제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에서 오늘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해 9월에 이제 원내대표로 선출이 되셨고 그 사이에 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있었고 정기국회 포함해서 여러 정치 일정들이 있었는데 좀 짧게 소회를 한번 여쭤볼까요, 먼저? 네, 그때 갑자기 이제 제가 보궐선거로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강서구청장 선거, 그다음에 예산국회, 또 정기국회에서 여러 가지 입법도 잘 아시는 것처럼 소위 그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5 클럽 특검 등 쌍특검법 등등 여러 가지 법안과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서 계속 긴장된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당 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이 조금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당을 좀 더 통합하고 하나 된 힘으로 총선을 준비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됐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들이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가장 최근 국면에서 아무래도 총선이란 굵직한 정치 이벤트 앞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공천 문제가 가장 좀 예. 소란스러운 상황인데 다 포함해서 어느 지점이 가장 좀 쉽지 않으셨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장 쉽지 않았던 지점은 예산국회 때 좀 힘들었고요. 마지막까지 네. 예산안이 법적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예산이 끌어왔던 힘들었고, 아무래도 최근에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당내 분열과 혼란이 가중되면서 네. 그런 내부의 문제를 좀 조율하고 불만을 좀 뭐랄까 관리한다랄까요? 네. 그런 과정이 제가 개인적으로 홍익표 민주당 쉽지 않은 원내대표입니다. 여정이었습니다. 네, 지난번 박범계 선관위원장을 포함해서 대체로 야권 인사들은 좀 언론에 야속해하기도 하더라고요. 공천 잡음이 실제보다 좀 과장되게 언론에서 좀 컷오프되거나 공천에서 탈락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네. 또 그리고 중진원들의 이사사퇴를 요구하는 과정이 있는데 좀 더 그런 과정을 준비하고 사전에 리더십을 저희가 지도보다 조금 더 잘 발휘했으면 조금 더 부드럽게 갈 수 있었던 거를 지금 너무 요란하게 갔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지난달 25일 비공개 최고위 때도 그렇고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같은 말을 했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언론에서 가끔 이제 갈등, 대립 이렇게 가는데 민주주의 정당에서 당연히 생각이 다를 수 있고요. 저는 뭐 지금까지 제가 어떤 자리에 있건 제가 해야 될 말을 중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의견은 자유롭게 주시하고 다만 결정 과정에서 일정한 민주적 절차에서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에 따라서 결론이 난 것은 또 잘 관찰되고 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하는 게 원내대표로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좀 만족스럽지 못한 대목들도 있었다. 크게 보면 민주당 공천 같은 경우는 어젯밤 있었던 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대거 탈락하는 어떤 개파 갈등 측면이 하나 있고 최근에